좋아요, 구독.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호 이사님과 함께 전화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 짚어봤는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죠. 이런 점에서 저희가 주목할 부분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전일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특히 태양광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하나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태양광과 관련된 에너지 사업부도 있지만은 각 사업부가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단적인 실적이 잘 나온 것만 보고 반등이 나왔다기보다는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요.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한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모듈과 관련된 업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 장중에 하나솔루션의 실적이 좋았는데 OCI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반응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는 태양광과 관련된 업종 중에서 모듈과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게 된 이유가 중국이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 조정을 감안한다는 점이 부각이 됐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됐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점은 미국과 중국 간의 통화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게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출과 관련해서 신장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규제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점이 한 번 더 불거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상승이 강하지 않았던 OCI 같은 경우도 오늘 비록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기업이기는 하지만은 키 맞추기 시기에 반등도 가능하다는 점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환경에서 그중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 그리고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그린 부양안이 합의 단계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한 조율도 이루어짐에 따라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의 미국 이틀째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점은 추세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이 반등이 연속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저희가 이전에 주가 흐름에서 봐왔습니다. 한 차례 주가 상승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반대급부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통해서 종목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 오른 것 같은데 덜 오른 업종에서 어떤 종목을 꼽아주셨을까요? 네, 절대적인 주가는 올라가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태양광은 태양광, 풍력, 원전 이런 식으로 다 비교했을 때 원전 같은 경우에 종목이 조금은 덜 올랐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종목은 BHI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갈 필요가 있다 보니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중동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원전의 수출 가능성이 부각이 되는 구간입니다. 이제는 충분히 수출과 관련된 모멘텀도 부각될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점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놓고 그렇다고 하면은 수출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통상 그 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스마트 원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시장에서 주목을 했었던 소형 모듈 원전 그 부분과 유사하게 과거부터 그 사업을 해왔고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원전을 수출할 때 이러한 소형 모듈 원전과 비슷한 형태로 수출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DHI 같은 경우는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기술 그리고 안전 시스템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방패장이라든지 핵 연료의 처리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뭐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 계속 뭐 도심지 이외의 바닷가라든지 이 부분에 방패장이라든지 그러한 구성에 대해서 확보되지 않았는데 주가가 될 수 있냐라는 논란이 많은데 우리나라랑 글로벌 정책이 겹쳤을 때는 우선적으로 그 리스크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선행 반응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얘기가 이게 방사능의 배출이 기존의 대형 원전보다 한 5-6배가 더 많다는 점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고 설치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그 면적이라든지 밀도를 계산해 보면은 뚜렷하게 여기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 얘기까지 조금 펼쳐놓고 얘기를 한 이유는 그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은 반응할 수 있는지 먼저 고민을 해야 되겠고 여타 신재생 에너지 쪽이 주가가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니 원전 업종을 말씀드리게 됐고 이 중에서도 좀 가깝게는 그 수출이라는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BHI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가격적으로는 7,6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좀 이 구간에서는 짧게 트레이딩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하나의 분할 매수권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안에서 덜 오른 업종을 찾아보면 원전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수출과 관련된 이슈 관련돼서도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 저희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BHI 오늘 또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제 좀 마감이 된 가격을 보니까 7,730원에 마감이 됐는데 7,600원대 접근이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가격 전략도 챙겨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원전 관련주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이번 주 바쁜 한 주를 좀 보내고 다음 주는 월초가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쏟아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실적 시즌에서 체크하고 가야 될 부분 짚어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실적 발표를 보면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고요. 2분기 실적을 통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줄 알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대형 IT 일부 말고는 지금 2분기 실적이 많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분위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에 2분기 실적이 공개되기 전에는 이게 하반기에 가서는 과연 괜찮을까라는 우려감이 많았는데 첫 번째로 실적이 나왔던 대형 IT 같은 경우는 예상치 정도의 부합 정도. 근데 자동차, 그다음에 어제 있었던 태양광 이런 분들의 실적이 다 좋다 보니까 지금은 하반기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지금 우선에 실적에 화답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적에 대한 발표를 앞둔 기업을 또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 기대감 대비해서 주가가 상승했다가 한 차례 조정이 나와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챙기고 갈 필요가 있는 점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지금 구간에서 체크하고 갈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 주신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8월 첫째 주에
실적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늦게는 한 둘째 주 정도까지 발표를 할 텐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야기는 SM 같은 경우가 예상치 대비해서 조금은 부진할 수 있는 실적. 이게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2분기에 일부 부분, 일본의 콘서트 부분이 3분기로 이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엔터주들이 함께 조정이 나온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동반해서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좀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 기업, 그다음에 3분기로 갈수록 전부 다 3사 전부 다 좋아지겠지만은 좀 타이트하게 일본이라든지 미국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콘서트가 열리는 기업 쪽으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JYP 엔터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주가가 한 57,000원대 정도의 고점을 형성을 하고 56,000원, 55,000원 이런 구간을 왔다 갔다 하다가 한 54,000원권까지도 레벨이 한 번씩 낮아지고 있는 구간이 최근의 주가 추이 모습입니다. 장중에 54,000원대에서 매수를 해서 한 56,000원대 매도를 하는 짧은 매매도 가능한 구간이겠고요. 2분기 실적을 보고 가격적으로는 54,4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JYP 엔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터주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 수익성이 개선될 만한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실정이죠. 그 안에서도 엔터주 안에서도 오늘은 JYP 엔터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가격 접근 54,400원대 접근이 가능하다고 짚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략이 저희 필요할 것 같은데 뉴욕 증시 이틀 연속 상승을 좀 했습니다. 오늘 저희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수를 보면 2,400대 구간까지, 2,430 구간까지 올라와 있고 코스닥은 798 구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보면 그래도 160포인트 정도 반등이 나타났고 예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밀림에 대한 우려, 밀리는 점 같은 경우는 2분기 연속, 2개 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나왔으니 일각에서 말하는 경기 침체 요소를 갖췄다는 점. 그다음 시장이 밀렸다가 한 130포인트 정도 거래소 기준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장이 반응하는 대로 지금은 생각하고 미리 버스에서 내릴 필요는 없는 시장이라는 강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매수를 했던 주식 같은 경우를 급하게 팔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 수익을 조금 반납을 한다는 생각으로 한 번 꺾이는 거 확인을 하고 매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나더라도 시장의 공매 부분이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이 1,300원대 이하로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여러 매크로를 보기보다는 시장은 심플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환율, 가장 우려했던 두 개가 풀려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위로 어느 구간까지 상승한다고 열어놓을 필요도 없지만은 미리 하락에 대한 예단도 할 필요가 없고 주식은 급하게 파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그러면 업종이나 종목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고 하면은 어제처럼 신재생에너지가 강했다고 하면은 제일 좋은 거는 키가 됐던 1등주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나은데 그걸 못했다고 하면은 덜 오른 업종 내에서 덜 오른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하는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좋아요, 구독!